XSFM입니다. PODERA. 샬롯을 잘 튀기면 그 맛은 기가 막히지. 제주에서 난 송화버섯도 아주 일품이고. 그렇지만 그걸 집에서 어떻게 만들지? 시장에서 1kg을 사서 먹으면 난 영원히 쌀국수를 싫어하게 될 거야. 하지만 비 오는 날의 숲이 우리 집에 있다면 어떨까요? 완전히 신선한 제철 식재료로 10분 만에 쉽게 만드는 파스타와 쌀국수. 이런 특별한 맛집은 찾기 어렵고 멀리 있지만 이제 우리 집에서 맛볼 수 있겠네요. 액세스몰의 첫 번째 밀키트, 완벽 비건 맛집. 비 오는 날의 숲을 만나보세요. 비건은 맛있다는 뜻인가요? 오늘의 가장 긴 사연은 독일에서 온 사연입니다. 네. 안이호 씨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영 안이호입니다. 당면 40인분을 삶았던 그 사람이요. 그렇군요. 네. 383회에 소개되었던 독일 시골 마을에 사시고 아이가 생일이어서 유치원, 학교에 애들 먹이려고 한국 음식 대접하겠다고 선생님한테 말씀드리고 당일에 당면을 삶을 때 젖지 않으셔서 40인분의 당면이 곤약 젤리 같은 거대한 곤약 젤리가 된 거예요. 거인이 먹는 젤리 같은 네. 이 되죠. 이 옛날 당면 잘 안 저어주면 그렇게 되죠. 그 사연을 보내셨던 분입니다. 독일에 사는 분이 축구 사연을 보내셨습니다. 저는 축구 보는 걸 좋아해요. 이번 여름에 유로 2020을 라이브로 볼 수 있어서 얼마나 행복했던지요. 조금 됐어요. 어느 날은 저녁 6시부터 승부차기까지 가는 경기가 연달아 있던 날에는 거의 12시까지 봤었어요. 스위스 대 프랑스전에서 승부차기 마지막 주자인 음바페의 실축 후 얼굴이 아직도 아른거리네요. 야, 그럼 이번 월드컵도 독일에서 보셨다는 건데. 결승전의 이탈리아 대 잉글랜드전에서는 잉글랜드를 제외한 온 유럽인들의 바람대로 이탈리아의 승리를 저도 축하했었어요. 저는 독일에 살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축구에 미친 사람들이 사는 나라죠. 물론 모든 독일 사람들이 축구팬인 건 아닙니다만 축구의 나라인 건 확실합니다. 작은 동네에서도 축구클럽은 늘 사람들이 바글바글 하니까요. 그렇군요. 우리 동네에서 제일 가까운 큰 도시 축구팀은 3부 리그인데 경기 날만 되면 중앙역에 경찰들이 깔립니다. 혹시나 흥분한 사람들이 사고 치진 않을까 해서이지요. 예전에 독일 친구가 그러더군요. 독일 친구. 축구 경기 있는 날은 밖에 나가지 마. 이기든 지든 상관없어. 그냥 집에 있어. 라고요. 와. 독일 사람이니까 뭐 농담했을 리는 없고 진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살짝 저도 경직되게 말해봤습니다. 네. 이렇게 차별하면 안 되는데요. 몇 년 전 우리 애가 유모차 타던 때였는데 그날은 3부 리그팀 축구 경기가 이긴 날이었어요. 모르고 시내에 나갔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좋아서 흥분한 독일 사람을 보게 되었어요. 갑자기 어떤 남자가 단전에서 끌어오르는 소리로 응원가를 진짜 엄청 우렁차게 부르기 시작했는데 분명히 서로 모르는 사람들인데도 기차 안 축구팬들은 하나가 되어 합창을 하더라고요. 2층 기차였는데 1층에서 부르기 시작하니 2층에서도 같이 따라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대충 따라 부르는 게 아니라 여기가 축구 경기장인 듯 목청이 터져라 불렀어요. 얼굴 표정은 하나같이 너무 진지하고 결기에 차 보여서 졌나?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한 남자는 기쁨이 주체가 되지 않는지 주먹으로 기차 천장을 쾅쾅 치며 박자를 맞췄어요. 1층 기차 천장은 구부러져 움푹 패였습니다. 저는 그때 우리 애가 놀라서 울면 어쩌나 진짜 가슴을 졸였어요. 다행히 울진 않았습니다. 물론 눈을 내리깔며 그 누구와도 마주치지 않으려 최선을 다했었어요. 그때 제 기분은 공포였어요. 너무 무서웠거든요. 아니, 이겨서 좋아도 이런데 지면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날까 싶었더랬습니다. 생전 처음 보는 광경에 제 상식을 의심하게 된 이상한 시간이었어요. 이게 뭐 당연히 우리 세대의 한국에 사는 사람이면 한일 월드컵밖에 기억이 안 나고요. 그러게요. 네. K리그 팬 여러분들 중에 구단 따라 투어 좀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이 중에? 누가 지금 없습니다라고 했죠? 빨리 진행하란 얘기죠. 이게 무슨 멍청이 동일체의 원칙도 아니고 서로가 서로를 다 안다는 거 아니야. 만난 적은 없지만. 보통 한 30-40명 정도의 교실에서는 일어날 수 있는 일이지만 네. 뭐 질문 있어? 그럼 없습니다. 그래. 여기까지. 축구팬 있어? 없습니다. 오늘 안 나왔는데요? 맞는 것 같아요. 네. 진행하라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알았어요. 그날은 저희 가족이 자동차를 마련하게 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는 지난 러시아 월드컵에 있었던 일이에요. 이게 이제 좀 지나서 2018년. 예. 월드컵은 늘 설레고 이번엔 16강에 들 수 있을까 걱정 반 기대 반 하게 됩니다. 그런데 러시아 월드컵 때의 우리나라 조편성을 보니 독일과 같은 조더라고요. 자, 상황을 기억하셔야겠습니다. 모르시면 더 재밌어요. 됐다. 이 정도 써놓고 이렇게 쓰셨어요? 죄송해요, 욕해서. 저는 이런 이야기 할 때 조곤조곤 소소하게 쌍욕을 가볍게 곁들이는 걸 좋아하는데 글로 하려니 잘 안 되네요. 저는 이 부분이 훨씬 상스러웠어요. 그러니까요. 네. 됐다 말보다 훨씬. 브라질 월드컵 결승전이 생각나서 이 욕부터 튀어나왔었어요. 브라질 골 나면 되는데 왜 독일이랑 붙어서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브라질 골 나면 네. 미안해요. 저는 브라질 골이 라면이라고 하고 다시 할게요. 브라질 골 나면 되는데 왜 독일이랑 붙어서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스튜디오에서 자주 합니다. 너무 놀라지 마세요. 6월 27일이 경기 날이었어요. 그날 경기는 스웨덴 멕시코전과 달리 몇 시간 당겨져서 경기 시간이 딱 퇴근 시간이더라고요. 회사에서는 마침 일요일 퇴근 시간, 금요일 퇴근 시간이고 많은 직원들이 보통 30분에서 1시간 걸리는 퇴근 시간 때문에 앞부분을 놓칠 수 있으니 다 같이 보자는 의견이 나온 것 같았어요. 지금 결과를 아는 분들은 머릿속에 축구가 아니라 좀비 아포칼립스가 지금 지나가죠? 저희 부부는 집이 회사에서 10분 거리라 상관은 없었지만요. 일종의 복지 차원에서 맥주도 제공하니 같이 볼 사람은 사무실에 알려달라고 했었어요. 우리나라는 복지로 난방도 안 해주는데 여긴 복지로 맥주를 제공해 줍니까? 각 팀 화이트보드에 한 달 전부터 안내문을 붙여 놓았더랬습니다. 팀장이 저랑 남편도 같이 경기를 보지 않겠냐고 물었어요. 남편은 아예 처음부터 딱 잘라 절대 같이는 안 본다고 했어요. 근데 어쨌든 이게 보통 남편들 같지 않게 정확히 말을 잘하네요. 같이 안 본다고도 했고 내가 본다고도 했어요. 네. 네. 저는 맥주도 너무 좋아라 하고 원래 둘 중에 하나 봐보여야죠. 그렇죠? 그래야 인생 흥미진진하죠. 그렇죠. 뭐 그냥 축구 시합일 뿐인데 싶어서 좋다고 했어요. 그런데 한국이 스웨덴과 멕시코전에서 2패를 하면서 슬슬 걱정이 밀려오더라고요. 왜 걱정을 합니까? 져야 되는데. 본인 입장에서. 전반적인 분위기상으로는 또 뭐랄까 이긴다는 생각을 못하는 상황이지 않았나요? 그랬죠. 네. 아니 우리가 언제 독일한테 이길 거라고 생각을 합니까? 결과를 알려드렸네요. 네, 모르셨던 여러분. 날짜가 조금씩 다가오니 마음이 바뀌고 결국 팀장에게 말했어요. 나 같이 못 볼 것 같아. 벌써 너무 슬퍼. 벌써 마음이 아파. 라고요. 그렇죠. 우리는 외국어를 쓸 때 이런 말을 사실 하고 있는 거죠. 모국어가 아닌 이상. 네. 이렇게 그냥 감정이 풍부해집니다. 나 슬퍼. 나 아파. 마음이 아파. 이런 느낌으로. 팀장은 저에게 팀장. 그냥 경기야. 재밌게 보자. 너희 나라 팀도 같이 하잖아. 저 재밌는 지점이에요. 상대방인데 너희 나라 팀도 같이 하잖아. 우리랑 같이 뛰어주잖아. 골은 먹을 거고. 야, 축구를 이렇게 같이 하잖아. 뭐 같이 한다. 라고 하는 개념이 있나요? 굉장히 선민의식이 느껴집니다. 맞아요. 네. 그게 문제인 거죠. 대한민국이 독일이랑 하는 거요. 이 동네에서는 물론 이 회사에서 하필 저랑 남편만 한국 사람이고 다른 사람은 다 독일 사람인데 같이 축구를 보자니요. 맥주 준다고 할 때 제가 살짝 정신이 나갔었나 보다 싶었어요. 아무튼 저는 팀장에게 진짜 같이 못 보겠다 하고 재밌게 보라 했습니다. 금요일이 되었습니다. 저는 남편과 저희 딸 유치원 등원 문제로 늘 출퇴근 시간이 달라요. 그래서 그날도 저는 늦게 출근, 늦게 퇴근이었어요. 경기를 볼까 말까 그런 생각까지 하다가 마음이 어지러워 일을 얼른 마무리하고 집으로 달려갔어요. 전반전이 한 10분 정도 이미 시작한 때였어요. 그때만 해도 집에 TV가 없었는데 남편이 노트북을 켜고 경기를 보고 있더라고요. 밖에서 웅웅 하는 큰 소리가 나는 것 같아 이게 무슨 소리인지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저희 가족이 사는 집을 중심으로 놓고 바로 앞에 그리고 옆에 회사가 몇 군데 있는데 그날 축구 경기를 위해서 바로 옆에 있는 회사에서 주차장에 케이터링 서비스를 시키고
너무 큰 파티가 일어날 거를 예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왜 이 훌리건 짤 나올 때마다 플라스틱 의자를 던지고 있나 궁금하잖아요. 보통 그건 케이터링에서 주는 거죠. 아니면 롯데자과에서 주는데 한국에서는. 네. 큰 스크린을 설치해서 직원들이 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작은 노트북 화면 앞에서 둘이 경기를 보고 있자니 뭔가 도간에 든 쥐가 된 기분이었어요. 아, 제발 0대0 동점이거나 한두 점 차이로 지기를 바랬어요. 브라질 골만 안 나면 된다. 개발리면 안 돼. 마음은 그거 하나뿐이었던 것 같아요. 전반이 지나고 후반까지 0대0. 저는 소심한 인간이라 이기는 건 바라지 않고 그저 잘 마무리되길 바랬어요. 연장전이 시작되고 바로 이게 웬일 김영권이 골을 넣었어요. 그렇죠. 기억을 떠올리세요? 네. 저희 부부는 너무 놀라고 기뻐 큰 소리를 질렀죠. 딸은 천둥 같은 소리에 너무 놀라 울기 시작했어요. 훌리건이 그런 겁니다. 별거 없죠. 기쁨을 좀 더 만끽하고 싶어 애를 대충 달랬던 것 같습니다. 아, 그거 알죠, 저는. 엄마 아빠 많이 보니까. 하고 고개 돌리는. 아니죠. 골을 넣은 거야. 이러고. 너도 만세해, 만세 이러면서. 벌쩍벌쩍 들고. 네. 그렇게 우는 거를 그렇게 사실은 어떨 때는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다급한 독일이 노이어까지 올려보낸 그때 손흥민의 두 번째 골이 들어갔어요. 저는 그때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런 큰 소리를 냈던 것 같아요. 아까 뭐라고 했죠? 단전에서부터 올라오는. 그렇죠. 홀리건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네. 마치 기분은 손오공이 초사연으로 변하는 그때 모습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독특한 장면이 나옵니다. 네. 이때까지 독일에서 살면서 소소하게 받은 인종차별. 관청에서 볼일 볼 때 어마무시하게 느린 일처리 속도로 애태우던 날들. 공무원 혐오. 그렇죠. 긴 겨울로 골병 든 세월 등등하여 심지어 본인의 일신. 힘들었던 모든 일들이 손흥민의 골이 들어가던 그 한순간에 싹 다 날아가 버리는 기분이었어요. 독일은 이런 에너지가 있군요. 딸은 우리 부부가 초사이언으로 변한 한 쌍의 짐승 소리를 듣고는 거의 경기하는 지경에 이르러서 소파에서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네. 다음 얘기가 뭔 줄 알아요? 연장에서 두 골이나 넣어서 경기는 그렇게 끝이 나버렸어요. 그렇죠. 네. 아이는 그냥 울 뿐이에요. 네. 이렇게 하면서 계속. 그때 카톡이 울렸습니다. 일단 요파 씨가 축구 얘기 많이 안 하다 보니까 그죠? 네. 그 축구 얘기가 어색한 분들이 있을 수도 있긴 할 것 같아요. 하지만 이해하시는 분들은 여기까지 따라오셨을 겁니다. 그때 카톡이 울렸습니다. 한국에 계신 시어머니였어요. 시어머니 문자. 애미야, 밖에 나가지 말래. 나는 정말 축구를 안 보고 산다. 꽤 많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독일 훌리건은요. 이렇게 생긴 사람들이에요. 자, 주차장에서 케이터링을 하고 있다가 어디선가 불이 붙고 독일 국기를 들고 있는 남성들이 의자를 집어던지고 있습니다. 저먼 훌리건 검색하면 나오는 자리입니다, 이게. 자, 지금 현장에서는 훌리건 짤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독일의 축구 팬들이 경기장에서 경찰에게 맞아서 도망가고 있습니다. 보통 대한민국에서는 경기장 내에서 누가 두들겨 맞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런 일이 되게 흔하죠, 독일에서는. 제가 짤을 3개를 준비했는데 마지막 짤은 잉글랜드 대 독일의 경기인데 끝나고 나서 독일 훌리건이 잉글랜드 훌리건의 턱을 때리는 장면입니다. 잉글랜드 훌리건이 아주 아파하고 있어요. 자, 현장에 와 계신 축구에 아예 관심이 없는 분들을 위해서 독일 훌리건 혹은 그냥 축구팬에 대해 설명해 드렸어요. 시어머니는 알고 계셨던 거죠? 친구에게도 카톡이 왔어요. 친구 문자. 야, 우야, 너 미쳤다. 여기 난리 났다. 니 괜찮겠나? 라고요. 갑자기 싸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집에 있는 커튼 다 닫아. 밖에 쳐다보지 마. 담배 피러 오늘은 나가지 마. 라고요. 그리고 웅웅거리던 옆 회사 주차장에서 들리던 경기 관전 소리는 바로 음소거로 바뀌는 걸 느꼈습니다. 아마도 상상하지도 못한 상황에 다들 분노와 놀람이 있어 먼지 날리듯 흩어졌으리라 생각합니다.
머리끝에서 폭발하던 기쁨의 용솟음은 걱정과 두려움으로 변해 저희 집으로 휘몰아치는 기분이었어요. 이제 선량한 직장인들이 이제 경기가 끝나고. 네. 이보아, 너네 회사에 한국 사람 있다며? 하면서 또, 어디 있을까? 이러면서. 너무 무섭겠다, 그거. 한 손에 횃불 같은 걸 들고. 따라. 네. 플라스틱 의자와. 네. 아마 그때 제 머릿속에는 몇 년 전 기차 안에서 보았던 독일 축구 팬들의 모습이 지나갔었겠죠. 여전히 놀라서 오는 애를 달래며 그 애는 지들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만. 네. 저희 세 식구는 기쁨과 불안을 동시에 느끼며 이상한 기분에 계속 휩싸인 채로 집안을 왔다 갔다 했어요. 갑자기 벨이 울렸습니다. 여길까? 뭐 이런 건가요? 그래서 글자도 띵동이 아니고 뚜둥이에요. 아들이 짝! 남편과 저는 진짜 놀랐습니다. 이 시간에. 그러게요. 예. 사실 놀리긴 했지만 진짜 무서웠을 것 같아요. 이 시간에 저희 집에 벨 누를 사람은 없었기 때문이에요. 문을 열까 말까, 아무도 없는 척을 할까 말까 잠시 그러게요. 막 허둥댔습니다. 네. 좀 많이 무서웠어요. 남편의 등을 떠밀어 그렇죠. 문을 열어보라고 했어요. 벨을 누른 사람은 바로 저희가 사는 연립주택 3층에 살던 팀장이었어요. 저희는 1층에 살고 있었고요. 그 경기를 보고 집에 올라가는 길에 굳이 축하 인사를 하시려 벨을 눌렀던 거예요. 야, 이거는 악의적이네요. 이렇게 문을 활짝 열게 만들어서 밖에 사람들이 다 보게 하려고 했던 걸까요? 그날 그 표정이 지금도 생생하네요. 그 깊은 실망과 돌씹은 표정을 애써 감추려 담담한 얼굴로 팀장. 진짜 축하합니다. 라고. 그날은 더 이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다행이네요. 다음 정말 주- 그냥 진짜 네. 축하합니다만 띵동을 눌러서 이 시간에. 그니까요. 다음 주 월요일에 출근을 했어요. 지점장과 쉬는 시간에 복도에서 마주치게 되었어요. 저. 할로. 평소처럼 인사를 하며 어색한 웃음과 함께 슬그머니 제가 물류더미 뒤로 숨었어요. 소심한 저는 우리 팀이 이겼다고 우쭐대는 타입은 아니거든요. 저도 믿기지 않는 대한민국의 승리에 어색해하며 주춤주춤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우물쭈물하여가며 숨는 저에게 굳이 지점장 축하합니다. 하고 악수를 하고 가시더라고요. 팀장님과 같은 얼굴 표정이었어요. 지점장도 축구팬이라 공차다가 다리 부러져서 수술도 한 양반이었거든요. 아무튼 쉬는 시간에 다들 한국은 정말 잘했고 독일 팀이 잘 못한 거다라고 한 목소리로 평을 했던 기억이 나네요. 지금도 시내 나갈 때 축구 경기가 있는 날인 걸 인지하면 조심해서 다니고 집에 일찍 들어오려고 해요. 지역팀 머플러를 가족의 안전을 위해 하나 살까 고민 중입니다. 저도 사직 갈 때는 그냥 민자 흰 티 입고 갑니다. 동네 사람인 척 하려고.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요 씨의 사연이었어요. 네. 우리 다시 한번 하우스 좀 부탁합니다. 독일에서 오신 분 거짓말 안 했으면 다시 손 들어주세요. 2층에 계셨었죠. 네. 우리 지점장님이 저러는 심리는 뭐예요? 그 사연에 그분이신 거예요? 그건 알 수 없어요. 예. 네. 어느 동네에서 오셨습니까? 실례지만. 독일에서요? 네. 디셀도르프라고 네. 북서쪽에 있는. 거기에도 잘 나가는 구단이 있습니다. 그죠? 그쵸, 네. 네. 거기 팬들 지는 날, 크게 이기는 날, 되게 중요한 경기한 날 어때요? 시끄럽죠. 누가 가끔 와서 말도 걸고 가요? 말 건 적은 없는데, 네. 그 전에 피해 다녀야 되는 것 같아요. 피해 다니긴 확실히 피해 다녀야 돼요. 네. 근데 여기서의 핵심은 이제 이겼을 때가 오히려 뭐지? 이겼을 때 이것도 안 보. 이겼을 때는 과격할 지언정, 졌을 때는 과격하지 않다가 이제 드러난 꼴인데 실제로도 그런 게 궁금하네요. 그니까요. 오히려 이겼을 때가 그냥 시끄러워서 괜찮은데, 진 날은 좀 싸해서 무서운 것 같아요. 그것도 무섭겠다 그때로. 근데 어쨌든 폭력적인 건 오히려 이겼을 때가 심한가 보네요. 네, 이제 맥주도 대부분 이제 축구 경기를 본다고 하면 마시는 분위기고 하니까 네. 더 이렇게 흥이 올라서 정말 아까 사연처럼 노래 부르는 것도 많이 봤고요. 네. 그 독일인들은 축구를 볼 때 맥주를 몇 잔씩 먹나요, 보통?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나는 진짜 궁금하다. 나도 뭐 영국에 또 잠깐 있었지만은 독일은 어떤가요? 뭐 독일 팀 얼마나 마시는지 모르겠는데 다 얼굴이 새빨개질 때까지는 마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맥주로 새빨개지기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맥주는 그냥 내가 세상에 제일 많이 마시는 것 같아. 그러니까 맥주 잔으로 맞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일 거예요. 맥주로 새빨개지는 건, 독일 맥주가 좀 다르기 때문인가? 어쨌든 맥주를 천천히 유럽인들은 사실은 한국 사람보다는 좀 천천히 마신다는 인상이 있긴 있었습니다만.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조심히 돌아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쌍욕을 조곤조곤 섞어가 곁들여서라고 아까 표현하셨죠? 네. 하시기를 좋아하시는. 좋아하시는 안니오 네. 씨가 다행히 뭔가 일이 일어날 듯 하다가 다행히 아무 일도 일어나지는 않았습니다. 안효 씨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를 진행하는 싱어송라이터 안승준 군입니다. 방송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 들으신 방송은 국내 최고의 코미디 팟캐스트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의 베스트 사연 편집본입니다.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는 여러분의 재미있는 사연뿐만 아니라 훌륭한 아티스트의 좋은 노래도 편집 없이 모두 틀어드리는 대한민국 유일의 팟캐스트입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각종 팟캐스트 프로그램 포털 검색에서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 혹은 XSFM을 검색해 주세요. XSFM입니다. PODERA